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탄고지 식단에 이어 간헐적 단식에 대해 설명하고 저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량 제한은 수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항노화 비결입니다. 이것의 이론적인 배경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금식 초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면서 혈액 내 포도당과 저장된 글리코겐이 몸의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고갈되면 저장된 체지방이 분해되어 이용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뇌는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케톤체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 케톤체는 체지방을 원료로 간에서 합성되는데 금식 12시간 내지 16시간 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뇌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서도 쓰여지는데 금식 약 2-3일 후에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굶주림의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이 포도당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활성산소와 염증이 적게 발생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되어 대사 기능이 건강해집니다. 특히 케톤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생성을 촉진하는데 탁월하며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해서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열량 제한식이던 간헐적 단식이던 저탄고지 식단이던 모두 케톤체 생산을 늘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노화와 관련해서 어느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지키기 쉬운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보통은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데 새끼 소식보다는 한 끼나 두 끼 정도만 먹으면 되니까 편하고, 케톤체 성분이 뇌에서 포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2:12, 16:8, 18:6 혹은 24시간 단식, 36시간 단식, 48시간 단식, 일주일에 2회 정도 2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5:2 단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16:8이라면 16시간 동안 금식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케톤체는 금식 후 점점 증가하다가 16시간 후 정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최소 12시간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이 좋으며,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16시간 이상 단식이 필요합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없다면 규칙적으로 12시간 공복을 유지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 등은 장기 단식 시 반드시 의사와 미리 상의하기를 권고합니다. 단식 기간 중에는 칼로리가 없는 음료를 섭취해야 합니다. 물, 탄산수, 블랙커피, 녹차, 홍차, 허브티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들도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하며, 가능하면 물 이외의 것은 피하는 것이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했던 방식은 18:6 방식으로 하루 24시간 중 18시간 금식을 유지하고 나머지 6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수면 후 아침 식사는 거르고 오후 1시경 첫 끼를 먹고 다시 오후 7시경 두 번째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16:8 혹은 12:12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했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식단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유는 첫째, 단당류 등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해서 허기와 음식 탐닉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식보다는 저탄고지 식단이 유지하기 좋습니다. 둘째, 저탄고지 식단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케톤체 생성이 더욱 빨리 시작됩니다. 참고로 케톤체 생성을 더욱 촉진하려면 금식 중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글리코겐 소모가 빨라져 케톤체 생성이 촉진됩니다. 저도 간헐적 단식과 느슨한 저탄고지 식단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운동량이 많아지면 탄수화물을 충분하게 보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 섭취량도 늘려서 탈진과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과당 등 단당류와 식용유, 마가린, 트랜스 지방을 최대한 피하고 건강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고 채소와 미량 영양소는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탄고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저탄고지 식단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금식 기간을 12시간 내지 18시간 정도 유지합니다. 초기에 24시간 이상 금식을 한 경우도 있었으나 저탄고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중 감소가 과도해져서 이제는 18시간 이내로 금식을 유지하고 운동량이 많아지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을 늘립니다. 다만 과식하거나 운동이 없는 날에는 금식 기간을 늘립니다. 체중과 허리둘레, 체지방을 측정하며 각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단식 시간과 느슨한 저탄고지 혹은 일반식을 섞어서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